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음식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비록 줌이지만,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다. 음? 여러분들,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다. 특히 이제 제 책 중에, 제목 중에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유로 만든다라고 하는 책을 보시고서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1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 음식으로 어떻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들은 어떤 건지 철저하게 이 자연의학적인 방법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표준의학적인 방법과 자연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표준의학적인 방법들은 병을 정해놓고 병명에 따라서 이걸 먹으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효과가 몇 퍼센트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자연의학적인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에 약간은 혼돈이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의학적인 방법은 그 병의 병명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의 근본적인 뿌리 왜 그 병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요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꿔주는 것은 가장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마인드, 바디, 스프린 메디슨에서 시작하는데 이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러려면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표준의학은 병의 원인을 병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연의학은 병명은 원인이 아니다. 그냥 가지일 뿐이고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몸속에 그 세포를 병들게 하는 즉 악액질이라는 물질이 있다. 나쁜 어떤 물질이 있다. 그것을 히포크라테스는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악액질이 만들어진 원인은 우리 몸에 악액질이 만들어진 원인은 네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음식을 이제 용어를 좀 쓰자고요. 불건전하게 밸런스가 무너진 음식, 균형이 깨진 음식, 조화롭지 못한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일단 악액질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불건전한 생각, 즉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그걸 우리가 희노우사 비공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 즉 불안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이런 감정이 나한테 올라왔을 때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또 악역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습관이에요, 습관. 이제 습관은 대체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활 리듬이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생체 리듬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리듬에 맞추지 않은 거죠. 하여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운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운동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습관이고 잘못된 운동을 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습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습관 중에서 호흡이 있어요. 호흡. 잘못된 호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런 것들도 악액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또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는 온도, 그 냉이나 그 열,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에서 열이 발생해 가지고서 또 악액질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이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악액질이 만들어진 우리 몸 안에 악액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자연치유의 핵심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그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악액질을 덜 만들게 하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돼요. 음식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예, 악액질을 좀 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 음식이 악액질이 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법은 이미 악액질이 생겨서 병이 온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방과 치료라고 이렇게 나눠도 있지. 이 자연의학도 마찬가지로 악액질 덜 생기게 하는 거, 악액질이 생긴 악액질을 없애는 거, 소멸시키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이 악액질을 소멸시키는 방법, 요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액질이 소멸되기도 하고 계속 체내에 남아서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병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악액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히포크라테스 어떻게 악액질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단식했다고 그랬어요. 단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걷기 운동했어요. 걷기 운동. 세 번째,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웃음. 예, 이걸로 긴장을 릴렉스하고 마음을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가장 히포크라테스 치료의 핵심이에요. 특히 온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식품이죠. 그런 식품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한약이 될 건데 이런 약이 되는 식품을 가지고서 주로 썼던 게 열을 더 꺼주기 위해서 주로 썼던 게 이뇨제계통을 많이 썼어요. 그 당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로 이뇨시켜 가지고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열을 이렇게 빼기도 하고요. 그걸로 독소도 빼주고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원시적인 수술을 썼어요. 정말 원시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당히 치료 효과를 많이 이렇게 효과를 높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표준 의료에 약도 개발돼 있고 좋은 약들도 많고 또 뭐 수술이라는 것도 있고 방사선이라는 것들도 있고 막 치료 방법들이 이렇게 표준 의료는 세 개를 주로 많이 쓰는 걸 우리가 표준 의료라고 하는데 표준 의료하고 자연의학하고 다시 한번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서 제 강의를 들어야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더 확실하게 좀 생길 거예요. 표준 의료는 일단 세포에 병이 든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세포에 병이 든 그것을 가지고 병명이라는 걸 정해요. 병의 이름을 정하고 그 병 이름에 따라서 약을 쓰는 거예요. 약을 써서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이렇게 표준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학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병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세포에 병든 원인, 결국 악액질이 만들어진 원인을 찾는 이 습관을 바꾸는 거, 그리고 이미 있는 악액질을 빼주기만 했다. 그랬더니 내 몸 안에 있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스스로 치료하더라. 이게 이제 자연치유라고 하는 하나의 핵심이죠, 핵심.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1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2강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강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릴렉스하고 좀 들으시라고 종소리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강의 주제는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다. 자연의학적인 방법이죠. 2강의 주제는 섞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먹을 것이냐, 어떻게 먹을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악액질을 덜 생기게 하고 악액질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오늘 시간이에요. 하여튼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 한번 음식을 바라보자고요.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래야 악액질이 덜 생기고 병의 예방과 치유를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항상 두 가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는 악액질을 덜 생기게 하는 예방이라고 우리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악액질을 제거하는
치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보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음식 먹는 순서예요. 음식 먹는 순서. 어떻게 음식을 먹었더니 악액질도 빠지고 악액질이 덜 생기는지 하는 것을 갖고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떻게 먹으면 소화효소나 대사효소가 잘 작동이 돼서 뼈와 살이 잘 되느냐 이거예요. 건강하게 뼈와 살이 잘 만들어지느냐 이거죠. 건강한 혈액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위장이잖아요. 그래서 위장 안에 어느 정도 시간이 머무느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채소 위주 식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좀 허전하다, 뭐라 그럴까요? 좀 빨리 좀 배고프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배부르게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칼로리도 없지만 긴 시간이 아닌 30분 정도면은 소변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또 안에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 몸속으로 흡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채소 위주 식사를 할 때 2시간 정도 걸린다면은 어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4시간 정도 소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든든하다 이런 것들을 아마 어육류 식사를 하고 나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기 먹었더니 든든하고 힘 생기는 것 같더라. 근데 4시간이 지나야만 여러분들이 완전한 힘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기 먹어서 힘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몸 안에서 많은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죠. 곡류 위주, 저곡류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했을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 섞어버린 거예요. 곡류,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많이 먹는 식사법이죠. 그 다음에 어육류도 같이 다 밖에 먹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6시간 이상이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긴 시간에 계속해서 안에서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막 써가면서 운동을 안에서 소화시키고 다시 이게 에너지화시키고 또 이렇게 혈액으로 만들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같이 이걸 섞어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표준의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연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궁합인 거예요. 음식 궁합. 그래서 어육류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이렇게 너무 자꾸 섞으시면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섞여져 갖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흡수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패라고 하는 그런 악액질을 만들어요. 부패되는 거예요. 음식 뷔페에 가서 많이 먹는 이거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네, 하여튼 부패돼서 우리 몸에서 상당히 많은 악액질을 만든다. 그 다음에 어리와 육류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죠. 둘 다 단백질인데 이런 어유와 육류의 단백질 약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화 시간이 좀 길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과일까지 같이 섞어서 드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몸 안에서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찬가지 부패라고 하는 악액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과 과일이에요. 즉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고 나서 후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은 이게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이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몸 안에서 이상 발효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2종류 이상의 어떤 어육류 단백질이 막 고기와 생선, 막 고기 달걀, 고기와 유제품, 막 이런 식으로 고기, 달걀, 유제품, 육해공군 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화효소가 과잉으로 낭비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섞어 먹는 거, 음식 궁합이 맞지 않는 거 섞어 먹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움을 가질 거예요. 하여튼 두 종류 이상의 탄수화물이 같이 섞여버리면은, 즉 빵과 뭐 밥과 밥 식어 먹고 또 빵 먹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당독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그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끈적끈적한 혈액이 만들어져서, 가장 이게 사실은 그 무혈관을 막는 것 중에서 상당히 심한 것들이 당독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독소가 되면은 끈적거리는 거예요. 당이라는 것은 설탕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듯이 혈액이 끈적거리면서 그 말초 무혈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때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하여튼 위장을 통해서 소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악액질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 대표적인 증상이 대변에 냄새가 나요. 심해져요. 부패가 됐으니까 냄새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대변 냄새가 아주 심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애들한테 대변 보고 나와서 다시 들어갈 때 화장실을 들어가면은 아주 냄새가 좀 고약해서 뭐 요즘은 환기를 또 잘 시키니까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귀 냄새도 상당히 좀 심하게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방귀인데 어떤 사람은 방귀 냄새가 좀 그렇게 심하지 않게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민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악액질이라고 섞어 먹은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갖고 소화시간이 좀 길어가지고서 그 안에 부패나 뭐 이상발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나 이런 것들이 심하다면 요게 병은 아니죠. 하지만 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잔변감이 있어요. 잔변감. 대변을 보고 나서 뭔가 좀 덜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니시의학에서는 숙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숙변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잔변감, 대변을 놨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뭐가 또 좀 덜 나온 것 같아, 이런 현상들도 이 섞어 먹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방귀 냄새 나고 뭐 대변 냄새 나고 잔변감이 있다고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병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어떤 증상이냐면 입냄새예요. 입냄새.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는 입냄새 나는 것 같아갖고 고민이다. 그래서 뭐 가글도 하고 뭐 뭔가를 막 또 껌도 씹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입냄새. 요건 전형적으로 좀 섞어 먹어서 부패된 거예요. 부패. 안에서. 그래서 역류하는 거예요. 가스가. 그러면서 냄새가 나거든요. 위장의 냄새라고 봐도 돼요. 물론 치아의 문제 때문에 냄새 나는 경우 있는데, 그건 쉽게 없어져요. 치아 치료를 하시면. 그거보다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그 확률에서 그 위장의 문제로 막 입냄새가 난다고 봐도 돼요. 치료는 너무 심플하죠. 입냄새 나는데 약 쓰시나요? 섞어 먹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적게 먹으면 돼요. 특히 첫 번째 우리가 시간에 얘기했던 저녁 식사 이후에 그 야식, 군것질하는 습관을 좀 내리면 돼요. 그러면 입냄새는 쉽게 잡히지 않나. 실제로 쉽게 잡혀요. 그리고 이 제일 문제는 서로 부패되거나 이상 발효되는 건 섞어서 먹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인이. 그래서 섞어 먹지 않는 이런 습관들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중에서 또 입이 쓰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입이 쓰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는 입이 되게 쓰다. 이거 전형적으로 담즙의 어떤 흐름이 막혀버린 거예요. 역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는 심플하죠. 저녁 식사를 가볍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서 좀 군것질을 피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충분히 다 소화돼서 다 밑으로 다 건강한 혈액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에서 그 담즙이 힘들어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입이 쓴 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병원에 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는 약 썼어요. 한약 써갖고 막 소화기계통을 건강하게 만드는 약을 써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더니 약을 쓰는 확률보다 치료되는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습관을 좀 바꾸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상시 피로고임이라고 했어요. 기상시의 그 피로감. 아침만 일어나면 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병원에 많이 오시게 되고 보약을 쓰시러 오시는데 보약을 써도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하지만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섞어 먹지 않는다.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다. 특히 그 고기류를 회식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요즘은 외식을 했을 때 고기류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육류를 많이 드시고 나서 뒤에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누룽지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냉면 드시는 분도 있고 소면을 같이 이렇게 드시게 되고 아니면 뭐 나오다가 또 이제 사탕 하나를 이렇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육류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정제 탄수화물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부패가 제일 잘 일어나요. 바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다가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있는 곳에 고기 넣어놓고 거기다가 뭐 설탕 뿌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몸속에 상당히 많은 악액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저녁에 주로 드시게 되면은 밤새도록 악액질이 몸속에 남아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힘들게 만들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을 만들어내는 주범이기도 해요. 이건 한번 체험해 보시면 한 번만 한번 바꿔보셔도 그 다음 아침에 아마 일어나실 때 기분이 싹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기상시 피로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심화되면 한번 이것을 한번 자기의 한번 식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뭐 다 아시다시피 뭐그 대사성 질환의 대표적이기도 하죠. 복부 내장 비만, 배가 나오고 이게 특히 나이 드시면은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떨어지면 대사 기능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지방으로 쌓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치료하는 방법은 섞어 먹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먹으면 돼요. 나중에 뒤에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섯 번째 기상시 피로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맨날 피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기운을 만드는 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에너지를 만들고 혈액을 만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서 이렇게 섞어 먹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보셔라 라고 하면은 만성피로도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근본 원인인 악액질을 좀 덜 생기게 하고 악액질이 좀 잘 빠지게 하는 이런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 음식을 언제 먹어야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요 체험을 해가면서 일주일 체험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몸의 변화를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하신 것들을 서로 소모임에서 여기는 소모임에서 자기 것을 얘기를 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습관을 바꾸자 보시면 12주가 지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연치유에 그 자연치유로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다는 이 진술을 한번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막 무슨 식이요법을 한다 뭐 해서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식이요법을 그만했을 때 끊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요요라고 하는 그리고 더 큰 어떤 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건데 이렇게 하나씩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2주 끝날 때쯤 되면 마장의 체중이 많이 높았다든가 뭐 고지혈증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었다든가 뭐 이랬을 때 어떤 변화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음식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가지 문제가 스트레스 문제가 많이 좌우되는 특히 현대인들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같이 또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우리가 프로그램 해고 이렇게 하나씩 플러스 해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이 호흡은 음식과 호흡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 좀 악액질이 많이 생기는 음식을 드셨다 그래도 호흡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쓰시게 되고 또 음식을 통해서 하고 또 호흡까지 같이 하시게 되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이 몸의 변화를 질병이 좋아지는 것들을 아마 체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지식을 아는 프로그램보다는 자기가 체험하고 실제 느끼는 것을 아는 즉 이 용어 제가 항상 하는 용어죠. 아르마리 하려고 너무 힘들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자기 몸의 변화를 알아차림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다 보면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아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실천하고 체험해서 얻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같이 소모임에 모여서 같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고 또 치유되는 것들을 아마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가장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플해요. 어떻게 먹으면 돼요? 예, 건강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드시면 돼요. 오늘 음식 먹는 순서이기도 해요. 이 섞어 먹지 않는다는 것이 건강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뭔가요? 채소 다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과일도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식사하기 전에 먼저 먹는 거예요. 샐러드를 먼저 드신다. 이게 오늘의 이번 일주일 동안 수행 과제예요. 지난주에 수행 과제가 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수행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는데 그 일주일 체험하고 오늘 나누기를 하셔야 될 거고 다시 오늘의 과제는 내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먼저 먹고 샐러드 먼저 먹고 뭐 과일이나 샐러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통곡류도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현미 뭐 이런 것들 뭐 통곡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드시고 섞어 먹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육류라든가 뭐 어육류라든가 뭐 포함해서 반찬하고 같이 드셔도 되고 아니면 어육류하고 밥을 같이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그 육류를 씹는 과정에서 그 탄수화물 현미죠. 현미밥은 씹는데 묘미가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데 씹지 않고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마 하실 수 있다면 이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현미의 원래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채소하고 같이 드시든가 아니면은 현미를 충분히 씹을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같이 드시는 것이 궁합이 맞아요. 그렇지 않고 막 고기나 뭐 이렇게 상추에다가 된장 팍 넣으라고 싹 싸셔서 이렇게 그냥 드셔버리면 현미에 쌓는 것이 조금 현미의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씹어야 되는데 씹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으니까 만약 음식으로 치료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식 먹는 시간이 조금은 길어질 거예요. 특히 음식이 막 급히 먹는 분들, 이런 분들 당연히 악액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습관을 바꾸는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먹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 자연치유의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이거 제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니시의학이라고 하는 니시가쪼조라고 하는 그분이 히포크라테스부터 지금 1900년도 100년 전의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가지고서 100년 동안 임상을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것들 골라서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고 원리는 딱 하나예요. 악액질이 만들어졌으니까 악액질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기능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내 숙변,
그 악액질이 만드는 이유 중에 장내 숙변, 이게 장내 숙변이라고 해서 또 숙변 찾아다니지 마세요. 장이 긴장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장의 긴장이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먹은 것이 숙변이 아니라 과식하게 되면 금방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니시가쪼주는 장의 숙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과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의 원칙으로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치유의 두 번째는 모세혈관 살리기예요. 말초 모세혈관, 즉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주고 세포 내에 그 찌꺼기들을 탄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빼오기도 하고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찌꺼기를 빼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말초 모세혈관들이에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사지 말단에 있어요. 사지 말단에 인체의 70%가 분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에 발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걸 살리는 것이 자연치유의학의 핵심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병명을 쫓아다니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살렸더니 증상이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게 자연치유의학의 핵심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래서 원인 알았죠? 원인 알았잖아요. 그럼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셔야지. 그 병명을 쫓아다니면서 증상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 증상에 따라서 내과도 가셔야 되고 정형외과 가셔야 되고 안과 가시고 이비인후과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학은 근본적인 악액질을 제거해서 장내 숙변과 모세혈관 기능을 살려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모세혈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장내 숙변 어떻게 해결해서 장의 긴장을 어떻게 해결해서 악액질을 신체 스스로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차원에서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궁합이 맞는 음식물을 순서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오늘 주 강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셔갖고 이해하고 들으셨다고 병이 치료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또 자연치유의학의 핵심이에요.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하셔야 돼. 본인이 먹는 식단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가서 그리고 체험을 직접 한번 해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이 되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첫날에 야식 좀 줄이든지 뭐 끊든지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번 체험해봤고, 또 이번 주 과제는 섞어 먹지 않는다, 궁합에 맞게 먹는다, 음식의 순서대로 한번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악액질을 덜 생기게 하면서 악액질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질문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질문한 거 있으시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것들을 그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